오늘도 스포일러 없이 저의 상상력을 풀가동해 귀궁 6회를 분석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귀신도 오다가 도망간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귀궁의 5화까지 진행되는 동안 강철이와 열이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들어온 후 그는 계속해서 열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5화에서 강철이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맘속에 아무리 그놈을 품고 있어도 난 결코 널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제자와 신의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의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갇히면서 강철이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열이를 향한 감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한편 열이는 여전히 윤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녀에게 윤갑은 첫사랑이자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특별한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강철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 역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툴툴거리고 강철이를 못마땅해 하지만 그의 도움과 보호에 점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둘이 함께 의식을 치르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팔찌와 반지를 주고받는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무당과 몸주신의 계약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강철이가 점점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열이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윤갑의 기억을 통해 열이에 대한 감정도 함께 느끼게 되면서 그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팔척귀와의 대결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강철이가 열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선택을 한다면 열이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갑의 존재죠. 열이는 윤갑을 구하고 싶어하고 강철이는 그 몸의 진짜 주인인 윤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귀궁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중전 박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떨고 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붉은 빛 속에서 팔척귀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팔척귀는 중전을 향해 다가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13년 전의 약속, 잊었느냐?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입 다물고 있으라던 약속. 팔척귀의 음산한 목소리가 중전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때 열이와 강철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강철이는 남은 야광주의 힘을 모아 팔척귀를 향해 발사하고 열이는 급히 부적을 꺼내 중전을 보호하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잠시 혼란스러워진 팔척귀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혼절했던 중전이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13년 전 선왕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는 그분의 방 앞에 있었어요. 열이와 강철이는 놀란 표정으로 중전을 바라봅니다. 중전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갑니다. 선왕께서 광증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것. 그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팔척귀를 불러내 선왕을 죽인 거였죠. 누구였습니까? 강철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중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조판서 곽상춘과 대비마마 그리고 풍산이 함께 있는 걸 보았어요. 그들은 비밀 의식을 행하고 있었죠. 병조판서와 대비, 풍산이요? 열이가 놀라 되물으며 강철이와 시선을 교환합니다. 중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곽상충은 노비제 폐지와 군사제도 개혁을 반대했어요. 대비는 자신의 아들인 영인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고요. 그들은 풍산의 도움을 받아 팔척귀를 소환했던 거예요. 그럼 윤갑 나리를 찌른 것도. 열이의 말에 중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곽상충이 윤갑을 없애려 했던 거였어요. 왕의 개혁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전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팔척귀는 원래 왕실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진 귀신이에요. 풍산은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곽상충과 대비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팔척귀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마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의 대가로 이제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죠. 영인대군의 죽음도 결국은 제 잘못이에요. 중전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열리고 이정 왕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모든 것을 들었소. 이정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해가 뜨기 전 강철이는 홀로 북악산으로 향합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오르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이네요. 정상 근처에 도착하자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묵이 비비 영노였어요. 강철이의 친족인 비비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강철이를 맞이하죠. 그놈은 인간을 넘어 우리 이묵이들까지 해칠 수 있어. 내 야광주로도 놈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었다고. 비비의 표정이 처음으로 진지해집니다. 내 야광주로도 안 된다고? 그럼 대체 그 악귀는 뭐지? 강철이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내 생각엔 단순한 원귀가 아니야. 인간들의 욕망과 원한이 결합된 어쩌면 우리 이무기보다 더 오래된 존재일지도 몰라. 내가 필요한 건 야광주만이 아니야. 강철이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무기 둘의 기운이 합쳐지면 팔척귀의 힘을 잠시나마 약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 틈에 열이가 할머니의 언얼도로 놈을 공격하는 거지. 비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철이를 바라봅니다. 넌 왜 그렇게까지 해?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열이라는 인간 여자 때문인가? 비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지만 결국 돕기로 동의합니다. 좋아. 도와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겠어. 내 야광주의 절반을 내게 줘. 강철이가 동의하며 손을 내밀자 두 이무기 사이에 신비한 푸른 빛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비비의 눈빛에는 여전히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인간을 돕는 것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승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궁궐에서 만나자. 강철이가 말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비는 그런 강철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독백합니다. 가여운 강철아. 넌 인간의 몸에 갇혀 그들의 감정까지 배워버린 모양이군. 하지만 난 달라. 내게 중요한 건 오직 승천뿐이야. 동이틀 무렵 이정은 김봉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요. 김봉인은 왕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하, 음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곽상충과 안석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이 일을 전하의 개혁에 반대할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이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하죠. 이제는 알고 있소. 내 개혁에 반대하는 그들은 단순히 개혁이 싫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김봉인이 놀란 표정으로 왕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전이 모든 것을 고백했소. 이정이 김봉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13년 전 선왕의 죽음부터 지금의 원자의 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곽상충과 대비 그리고 풍산이 팔척귀를 이용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김봉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죠. 그렇다면 영의정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이상하군요. 전하, 저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오, 영의정. 이정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습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는 거요. 내 아버지의 죽음, 원자의 병 그리고 영인대군의 죽음까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드러내야 할 때요. 김봉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알고 있소. 이정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소. 내 아들의 생명이 위험해졌으니. 잠시 후 왕의 집무실에는 대신들이 모여듭니다. 이정은 그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짐은 오늘 특별 교서를 내릴 것이오. 원자의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성 내 음사 금지령을 풀고 애체장인 열이를 공식적으로 왕실의 치병사로 임명하는 것이오. 대신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자 이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짐은 13년 전 선왕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하오. 이 조사는 김근우 내금위장이 직접 지휘할 것이며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오. 곽상충과 안석주의 표정이 굳어지고 그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합니다. 이정은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의 병치료를 넘어선 문제요. 우리 왕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악귀의 정체와 그 배후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오. 대신들이 물러간 후
이정은 홀로 남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여리는 가섭스님을 찾아 사찰의 한적한 방에서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책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팔척귀는 그저 화기가 아니다. 이건 오래된 기록인데 100년 전 이 나라에 큰 화재가 있었지. 그때 왕실의 한 왕자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어. 여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게 팔척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왕자는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문의 화재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다른 형제가 왕위에 올랐지. 그 불에 탄 왕자의 원한이 팔척귀가 된 거야. 가섭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지.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풍산의 조상이었군요. 갑자기 들려온 강철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강철이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내가 북악산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야. 풍산의 가문은 대대로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모셔왔어. 그들은 팔척귀의 힘을 빌려 권력을 얻었지. 가섭스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 그럼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팔척귀는 왕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존재하고 풍산은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던 거지. 여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팔척귀를 물리칠 방법은요? 가섭스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원자의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팔척귀의 원한을 풀어주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 구병시식과 천도제를 결합한 의식이지.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의식을 치르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해. 넙덕의 손녀인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강철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하지. 강철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몸은 원래 윤갑의 것이고 내가 이 몸에 들어와 모든 일의 시작이 됐으니 내가 끝을 봐야 하는 게 맞아. 여리가 놀란 눈으로 강철이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내 목숨을 건다는 거잖아. 너 용이 되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왜? 강철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해요. 인간으로 살아보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군. 내가 1000년 동안 미워했던 인간들. 그들도 그저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존재들일 뿐이었어. 가섭스님이 의아하게 강철이를 바라봅니다. 이무기가 이렇게 변하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 강철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윤갑이라는 사내의 기억 속에서 보았다. 그가 개혁하려 했던 세상, 그가 꿈꾸던 더 나은 나라. 그것도 보았지. 또한 그는 여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윤갑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해. 이 몸의 진짜 주인은 윤갑이니까. 내가 그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어.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이무기잖아.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이유가 없어. 강철이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몸에 갇혀있는 동안 인간의 감정도 함께 느끼게 됐나 봐. 그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가섭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변하고 있었군. 인간의 몸에 있으면서 인간의 마음도 조금씩 얻게 된 거야. 강철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 형제 비비도 함께 해야 해.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그가 궁궐로 올 거야. 여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또 다른 이무기? 그래. 강철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와 같은 이무기지. 인간을 더 증오하고 더 강한 원한을 품고 있는 이무기. 그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힘이 필요해. 가섭스님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합니다. 의식을 준비하겠네. 보름달이 뜨는 내일 밤이면 팔척귀의 힘도 최고조에 달할 테니 우리도 그때 맞서야 하네. 여리, 강철이, 가섭스님, 이렇게 셋은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강철이는 비비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달빛이 궁궐을 비추는 밤, 모든 것이 마지막 대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생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 지금까지 귀국 6화에 대한 제 뇌피셜을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7화 뇌피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